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그린란드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걸 알아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린란드 문제를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린란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린란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저기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미국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유럽과 나토가 반발을 하니까, 아니 뭐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대결해 보자는 거냐,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곧바로 이어서 나토군이 7개국이 나토군을 파견해서 그린란드를 점령했다, 아니 그린란드로 파병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토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7개국 나토 회원국이죠.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10%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린란드에 파병했던 독일이 곧바로 독일군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를 시키고,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맞고, 그것이 이 안보 문제나 북극해 자유 항해를 위해서나 미국이 그린란드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 영유 문제는, 소유 문제는 안 됐고, 법적으로 소유 문제는 안 됐지만 어쨌든 무제한 접근권, 군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군사기지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 같은 방공망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뭐냐면, 군사적으로 대결하겠다 했을 적에 나토군이 그린란드에 파병됐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6명이었습니다. 7개국이 36명을 파견했는데요. 그 중에서 독일이 제일 많은데 16명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1명이었습니다. 그 36명을 파병해갖고 도대체 한반도에 20배나 큰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좀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딱, 마크롱 대통령은 또 선글라스 끼면서 한번 대결해보자 라는 폼을 또 엄청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소롭게, 아이고, 그렇게, 선글라스 낀다고 달라질 거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연합 거의 정상들 앞에서, 아니 여기 미국 아니었으면 다 지금은 독일어 쓰든지 아니면 일본어 쓰고 있을 거다. 즉 2차 대전 때 미국 아니었으면 독일에 점령당하거나 아니면 일본 식민지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켜줬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길을 확 꺾어놨지 않습니까? 꺾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후퇴해갖고 병력 철수하고, 자국 병력 철수하고, 이제 그러면서 외교 협상으로 들어간 건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완승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국의 주장이 되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란드의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사실 2차 대전 때 41년도경에 덴마크가 독일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치권까지는 뺏지 않았어요. 점령은 다 했는데. 그래서 외교권은 있었는데, 외교권을 가진 덴마크 왕국이 이제 자기들은 지키지 못할 테니까 미국한테
아 이거 좀 지켜달라. 당신들이 그린란드 지켜줘라. 그래갖고 그린란드를 그때부터 미국이 지켰어요. 군사기지도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또 그 이후에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지켜주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어서 그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한테 양도해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덴마크에서 아 그건 하지 않고 저기 지금 버진 아일랜드 그것만 넘겨줬죠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가 됐는데 사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했던 짓을 보면 덴마크는 별로 그걸 소유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누이트족이 대부분인데 5만 8천 명인가 그런데 인구가 5만 6천 명인가. 근데 이누이트족인데 에스키모들이죠. 거의 그 사람들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강제 피임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린애들은 모두 덴마크로 데리고 가서 고아원에서 키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인종 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덴마크의 횡포 지금도 뭐 계속해서 뭐라고 5만 6천 명 이누이트족 에스키모들이 뭐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만 독립하고 자치권을 부여하지 아무것도 지금도 경제적으로 수탈만 하고 있지 뭐 하나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서 지금 덴마크 정권이 친중 정권인데요. 친중 정권으로 해갖고 야금야금 또 중국한테 이 경제적 이권을 그린란드 경제적 이권을 넘겨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미국이 이제 저기 소유하겠다. 미국이 갖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개입을 세기를 박은 건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린란드를 보면 이 북극해가 있으면 왼편으로는 알래스카에서 갈 적에 왼편으로는 다 저기 러시아지 않습니까? 러시아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알래스카와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인데 그 알래스카와 캐나다, 그린란드 이쪽으로 가는 게 유럽으로 갈 적에 빠릅니다. 저 러시아 쪽으로 붙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그린란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열리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려가서 싱가포르로 가갖고 싱가포르 지나서 인도를 거쳐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배로다 가면 수에즈 운하 아니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북극해로 가면 부산에서 이쪽 삿포로 이쪽을 통해서 알래스카 그 앞을 통해서 바로 그린란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접근하고 바로 내려가면 뉴욕으로 접근하고 필라델피아 동부 쪽으로 미 동부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이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북극항의 기점이 바로 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 성과가 오는 건데 그런 건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도 침공하더니 이번에는 그린란드냐 뭐 온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자의 습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 깡패다. 뭐 이런 쪽의 논조로 계속 비판하면서 나토 편을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좋아요. 그것이 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린란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린란드 주민이야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서 미국 그 이상한 인종 청소까지 하던 덴마크 지배로부터 미국 지배로 편입되는 걸 너무나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인터뷰들 뭐 일부 관료들은 다 덴마크의 허수아비니까 그런 사람들만 인터뷰 내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거기에 보면 78%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 편입을 원했어요. 돈도 생기고 미국으로 가면 관광 자원도 관광객도 많이 올 거고 그리고 히토류 자원 개발을 통해서 자기들 부자도 될 거고
그럴 거니까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하고 우리랑 비슷한데요. 그것보다 한 미국 쪽으로 가는 순간에 한 5만 달러, 6만 달러가 될 텐데 그걸 왜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78%나 찬성한 그런 그린란드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트럼프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비판하고 미국 나토 편 들고 미국이 제국주의다 반미적인 논조를 계속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엔 자기들의 반미 좌파적 속성, 언론 노조가 원래 반미 좌파지 않습니까? 반미 좌파적, 반미 친중 매국노와 같은 논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지금 레거시 언론들, 특히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들이 개혁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싸그리 청소를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럴 정도로 정말 한심한 언론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고 훈수를 두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망쳐왔고 망치고 있는 건 바로 지금의 레거시 언론들입니다. 조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들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